네, 10시 26분이고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공부형 3D 모델링이 뭐가 문제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럼 왜 3D 모델링을 제대로 공부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3D는 모델링을 기반으로 한 완전 세분화된 레이어 작업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델링을 정말 잘해야 되는데, 그럼 모델링을 잘하려면 어떤 걸 어떻게 학습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기존과 다르게 무엇을 어떻게 학습해야 하는가? 그게 정말로 중요하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릴 겁니다. 잘 따라오세요. 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기존에 소모임에서 커리큘럼을 개편하기 위해서 마주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인데요. 어, 차근차근 하나씩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사실 아까 제가 숟가락 모델링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 숟가락 모델링부터 접근 방식이 잘못됐어요. 자, 보세요. 숟가락을 만들려고 하면 많은 분들이 숟가락을 만들기 위해서 여기 윗면을 자르고 여기를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찌그러뜨린 다음에 그래서 익스트루드 이렇게 뽑습니다. 뽑고 뽑죠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 각도를 조절해줘요. 그리고 익스트루드를 해서 이런 식으로 숟가락을 만들려고 드세요. 근데 보세요. 이렇게 되면 뭐가 문제일까요? 지금 보시면은 면이 나올 수 있는 공간이 여기 이 면들밖에 없죠. 익스트루드를 해서 뽑는 방식은 이 면들밖에 없죠. 그러면은 숟가락의 손잡이가 나올 수 있는 위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 열여,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무 가지밖에 위치가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실제로 숟가락을 볼 때 숟가락이 위치가 뭐 현실에서는 스무 가지밖에 없을 수 있겠죠. 근데 우리는 우리 머릿속에 있는 우리 머릿속에 있는 어떠한 사물이든 구현하는 게 목표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숟가락을 만들다도 이렇게 만드시면 안 됩니다. 제가 만드는 법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는 숟가락을요 이렇게 만들어요. 일단 여기 입문까지는 동일하고요. 머리까지는 동일합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어, 이 면과 면을 뽑지 않습니다. 뽑지 않고 큐브를 하나 새롭게 생성을 할게요. 그리고 이제부터 나는 얘를 숟가락 손잡이라고 부를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얘는 스푼 핸들이라고 이름을 붙여줄게요. 그럼 요거는 스푼 헤드가 되겠죠. 그리고 나서 나는 이 손잡이를 피벗을 일단 이쪽에다가 옮겨줄게요. 옮겨주고 이제 나는 숟가락 손잡이 위치를 어디다 놓을까 고민을 해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익스트루드를 좀 해줄게요. 이렇게 놓고 나서 나는 손잡이를 이쪽에다가 놓을까 아니면은 여기다 놓고 손잡이를 이쪽에다가 놓을까 아니면은 이쪽에다가 놓을까 아니면은 이쪽에다가 놓을까 아니면 이쪽에다가 놓을까 여기다 놓을까 여기다 놓을까를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냐? 지금 요 손잡이랑 이 손잡이랑 머리가 지금 하나로 합쳐진 것 같은 경우에는 얘는 연결될 부분이 이렇게 제한적이죠. 근데 그게 아니라 애초에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이 면의 흐름과 이 면의 흐름이 서로가 간섭할 일이 없습니다. 그 말은 자유가 생겼다는 거예요. 나는 내가 내 형태를 자유자재로 다할 수 있는 구상할 수 있는 방법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원래 숟가락은 손잡이가 딱 이렇게 정방향으로 있는 게 이쁘긴 하겠죠. 그렇죠? 근데 내가 이번에 만들 숟가락은 누군가 밟아가지고 이 숟가락 손잡이 첫 부분이 찌그러진 형태라고 해보자고요. 그래서 얘는 휘어졌어요, 이렇게.
아, 나는 똑바로 된 거 마음에 안 드는데? 아, 나는 휘어진 거 만들고 싶은데? 그래서 휘어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랑 이 토폴로지를 볼 때 어때요? 완전 사이에 애매하게 끼었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연결하지? 고민이 들 수 있어요. 그럼 그럴 때 가차 없이 그냥 여기를 멀티컷을 잘라버리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이 면과 이 면을 어떻게 연결하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 여기랑 여기랑 여기에 버텍스를 좀 생성해주면 좋겠네. 그래서 요 면을 지워버리고 이거랑 이거를 컴바인해서 합친 다음에 덤을 여기다 이렇게 붙여주면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버텍스가 하나 더 있어야겠네요. 그럼 버텍스 하나 더 추가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타겟 일드 툴로 이렇게 하나씩 이어주면 된다는 거예요. 여기다 하나 더 추가해 줄게요. 이렇게. 이렇게 해주면은 적어도 어, 나는 이 손잡이 위치에 있어서 타협을 안 했다는 거죠. 이게 핵심입니다, 여러분. 이 손잡이가 이상해 보일지언정 나는 내가 원하는 위치에다가 내 손잡이를 놨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제가 물어봤던 게 있겠죠. 너 숟가락 맞는 건 알겠어. 근데 그러면 너는 숟가락이 서른 손잡이가 32개인 숟가락을 만들 수 있겠니? 라고 하면은 얘는 고민을 할 거예요. 아, 나는 어디서 면을 뽑아야 되지? 익스트루드를 어디서 해야 되지? 그거를 고민할 텐데 얘는 그렇지 않아요. 그냥 아까 했던 대로 이렇게 만들어서 여기다 놓고 얇게 만든 다음에 32바퀴 돌려주면 되는 거야.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네 바퀴, 다섯 바퀴, 여섯 바퀴, 일곱 바퀴, 여덟 바퀴, 아홉, 열, 열하나, 열두, 열세, 열네, 열다. 근데 하니까 위쪽에 다 찬 것 같네요. 그러면은 한 바퀴 더 올리면 되죠. 이렇게. 올려가지고 여기 다시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 그러면은 마지막 하나만 더 하면은 31개 손잡이가 추가가 됐죠. 그럼 저는 이제 이 오브젝트랑 이 면을 어떻게 하면 이을까 궁리만 하게 돼서 그거를 연결만 시키면 저는 32개 손잡이가 있는 숟가락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숟가락 하나 만드는데 이렇게까지 보잘것없이 호들갑을 떨 필요가 있느냐라고 누군가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이 사소한 태도 차이가 여러분들이 앞으로 있어서 어, 모든 걸 바꿉니다. 왜냐면은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착각을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단순히 예제만 만든다고 해서 실력이 늘지 않아요. 여러분, 예제는 상징입니다. 상징으로 이루어진 게 예제예요. 여러분들이 숟가락을 만드는 이유는 숟가락을 만들기 위해서 숟가락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인터페이스를 충분히 숙지하고 내가 앞으로 숟가락뿐만 아니라 젓가락과 포크도 만들 수 있는지 체크하기 위해서 숟가락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왜냐? 내가 젓가락이랑 포크랑 이걸 일일이 다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모델링이라는 게 공부의 목적을 제가 내가 상상하는 모든 걸 만들 수 있는 공부가 모델링 공부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내가 그 공부가 제대로 됐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내가 상상하는 모든 걸 다 만들어 봐야 돼요? 그러기에는 시간이 부족하죠.
그래서 예제는 뭐냐면 내가 어떤 걸 공부할 때 만드는 예제는 내가 앞으로 만들고 싶은 것들을 대표하는 오브젝트여야 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이제 예제로서 공룡을 만들었다고 친다면 이제 여러분들은 공룡만 만들 수 있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공룡을 만든다는 것 자체는 나는 앞으로 공룡뿐만 아니라 파충류, 도마뱀, 보아뱀, 악어 이런 것들도 만들 거야. 근데 그 전에 공룡으로 미리 연습할 거야 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숟가락 하나를 만들더라도 이 숟가락 하나 지금 만드는데 최적화된 작업 방식을 찾았다고 해서 여러분이 기뻐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숟가락 만드는 데만 효과적인 방법이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제작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 숟가락이 아니라 숟가락을 뭐 어떻게 만들든, 숟가락이 아니라 뭐 컵을 만들든, 숟가락이 아니라 뭐 키보드를 만들든 마우스를 만들든 이 방식대로 접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할 때는 그 특정 사물을 만들기 위해서 타임랩스를 보고 따라하는 게 진짜 거의 의미가 없습니다. 중요한 건 거기서 그 액션을 왜 했는지 이해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제를 통해서 모델링 해본 경험을 바탕으로 그 똑같은 예제를 다시 만들 일이 없을 거예요. 그걸 바탕으로 그러니까 예제를 할 때는 항상 질문을 해야 되는 거죠. 내가 이 예제를 만들고 나면 내가 원하는 걸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계속 의문을 던져야 된다는 거예요. 제 친구 중에 이제 명준이라는 친구도 있는데요. 그 친구는 모델링을 항상 할 때 그런 이런 상징들을 정말 잘 이용했습니다. 예를 들면 뭐 내가 앞으로 짐승을 만들고 싶다 하면은 털이 가장 수북한 들개를 만들었어요. 내가 어떤 갑각류를 만들고 싶다고 하면은 가장 이제 반질반질한 전갈을 만들었어요. 내가 사람 피부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싶다고 하면은 가장 사람 피부가 자글자글한 노인을 먼저 시도했어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어떤 예제를 하고 공부를 하고 학습을 하실 때에는 이거를 내가 마스터하면은 앞으로 내가 이거 그릴 때는 문제가 없겠다 하는 걸 중점적으로 그걸 먼저 연구하시고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제가 익스트루드로 모델링하는 방식이 무엇이 문제인 건지 지금 지적을 하나 해드린 겁니다. 두 번째, 제가 아까 이제 모델링 제작하는 방식을 소개해 준 게 이런 뒤에다가 이미지 플레인을 깔고 거기서 버텍스를 하나하나 윤곽선에 맞춰서 옮기는 제작 방식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죠. 이것도 어떤 거에서 지적을 했어요? 이런 식으로 하면은 뭐 만들 수는 있겠죠. 만들 수 있는데 이게 결국 뭐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3D는 3D로 접근하셔라.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결국 만드시는 건 3D 모델링이잖아요. 근데 그 3D 모델링이라고 하는 건 결국 여러분의 머릿속에 그 형태가 있어야 해요. 맞죠? 근데 그 형태를 2D로 그러니까 이거는 굳이 하면 이제 정사형이죠. 뭐 정상을 시킨다거나 번역한 다음에 그걸 다시 3D로 번역시킨다는 거는 실체화시킨다는 거는 아니 난 애초에 3D를 만들고 싶은 건데 3D를 2D로 만들고 그걸 다시 3D로 만든다? 이거는 너무 비효율적이죠. 그냥 애초에 처음부터 3D로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방식이 왜 나왔는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3D 역사가 그렇게 길지 않아요. 최초의 3D 장편 애니메이션이 토이스토리거든요. 토이스토리가 1995년에 나왔고 3D 프로그램 마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 한 2000년대 초반 정도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3D의 역사가 30년이 채 안 됐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을 의미할까요? 지금 3D에 종사하시고 있는 1세대 분들 있죠. 3D 프로그램의 탄생과 함께 하신 분들이에요. 그러면 이분들은 3D 프로그램이 익숙했을까요? 안 익숙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의 목적은 내가 갖고 있는 2D 실력을 3D로 절반만 옮겨도 훌륭한 아트웍으로 인정받을 수 있던 시대예요. 그니까 2D로 미리 그려놓은 걸 3D로 어떻게든 그 형태를 모사하려고 시도했던 거죠. 왜냐? 그때는 3D 전문가가 단 한 명도 없으니까. 3D가 이제 막 탄생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우리는 2세대예요. 우리는 3D 나온 지 30년 지나고 3D 여러 가지 튜토리얼, 파이프라인 많이 보급된 상태에서 공부를 출발하는 2세대입니다. 굳이 1세대들의 방식을 그러니까 1세대 방식 중에서도 3D를 2D로 옮기고 그걸 다시 3D로 옮기는 방식을 우리가 하려면 우리는 2D부터 다시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물론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이제 그림을 되게 잘 그리고 뭐 입시미술 탄탄하시고 하신 분들은 뭐 갖고 있는 2D 실력을 3D에다가 옮기는 거에 뭐 거리낌이 없으시면 그게 하는 게 훨씬 낫죠. 근데 제가 봤을 때 3D를 그냥 입문하시는 입장에서 저런 워크플로우로 캐릭터를 제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는 상당한 부담이다. 그리고 비효율적이다, 애초에. 3D는 3D로 바라봐라. 이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구상을 3D로 한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구상을 3D로 할까요? 그 부분이 좀 궁금하시죠? 그래서 제가 작업했던 방식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제 뭐 이런 학습 자료를 보는 거예요. 뭐 이런 막 스케치를 만든다고 쳐봐요. 그러면은 이렇게 사람 얼굴이 이렇게 분할이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걸 바탕으로 사람 덩어리가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저렇게 잡히는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그걸 바탕으로 그럼 사람 덩어리가 이렇게 잡히고 여기서 덩어리가 이렇게 잡히고 여기는 대가리는 좀 둥글고 이런 식으로 계속 얹고 목은 좀 더 얇아야겠네. 가슴팍은 여기에서 이 정도로 하고 가슴팍은 여기에서 더 늘리고 가슴은 좀 이렇게 하고 조금 더 늘려도 좋겠다.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은 3D에서 구상을 하셔도 충분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요. 왜냐? 애초에 3D는 3D로 바라볼 여지가 충분하기 때문에. 왜 3D를 하려고 2D에서 다시 들어가냐는 거죠. 그래서 이걸 과정을 제가 좀 보여드리면은 대략적으로 뭐 이렇게 잡겠죠. 그냥 덩어리 그냥 이렇게 잡습니다. 막 잘라버려요. 그러고 나서
이런 식으로 덩어리를 한두 개씩 붙여봅니다. 이게 다 뭐냐면요, 여러분. 딴 게 아니에요. 큐브예요, 큐브 이거. 그냥 이렇게 생긴 큐브에다가 아까 말씀드린 सब디비전을 걸어가지고 이렇게 둥글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덩어리를 그냥 붙일 수 있는 만큼 계속 붙이는 거예요. 언제까지? 내가 그냥 여기서 구상할 때까지. 그래서 덩어리를 붙이고 보시면은 이게 다 따로따로 덩어리가 되어 있는 게 보이시죠? 덩어리 붙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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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다 따로 덩어리거든요. 이렇게 그냥 계속 붙여 나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내가 생각하는 형태가 나올 때까지. 그래서 이렇게 계속 만듭니다. 그래서 점점 형태가 갖춰가는 게 보이시죠? 이렇게 붙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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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만들고 나니까 나 이거 뭔가 코가 좀 마음에 안 드는데 싶을 거예요. 그러면은 어, 잡고서 이렇게 해주고 옮겨주고 이렇게 스크팅 이런 거 이용해가지고 여기서 코 좀 이렇게 당겨볼까? 코 좀 낮춰볼까? 볼 좀 이렇게 늘려볼까? 늘려볼까? 이런 식으로 계속 덩어리를 잡아 나가는 거죠. 그래서 계속 수정을 합니다. 언제까지요?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는 그 형태가 나올 때까지. 그렇게 하면은 점점 더 자연스러워지겠죠. 그러니까 이게 애초에 제가 말씀드렸던 3D는 레이어라는 작업 방식인 거예요. 이렇게 애초에 3D는 모든 게 다 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과정에서 수정을 마음껏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 오브젝트랑 요 오브젝트 사이들끼리 면의 흐름이 연결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오브젝트랑 이 오브젝트는 서로 간섭하지 않는 별개의 레이어인 거거든요. 이렇게 작업을 하시면은 수정이 상당히 용이합니다. 근데 아까 익스트루드 하는 방식으로 하시면은 토폴로지가 서로 면이 연결되어 있죠. 면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손잡이로 움직이면은 머리도 같이 움직여요. 그런 현상을 제가 문제가 있다. 그거는 3D를 3D답게 쓰고 있는 게 아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나 이 형태가 마음에 들었어. 그럼 픽스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요거를 이런 거예요, 여러분. 포토샵에서도 레이어를 다 그렸어요. 다 그리고 나면은 그 많은 레이어들이 복잡하잖아요. 그럼 레이어를 어떻게 해주죠? 플래튼 해주죠. 그래서 보이는 레이어들 전부 다 하나로 합쳐주잖아요. 나도 똑같습니다. 요거를 컴바인 해버린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위에다가 새로운 메쉬를 위에다 씌워주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는 리토폴로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그 위에다가 얹은 토폴로지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사람을 얼굴을 만든다는 거죠. 그러면은 한번 묻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제작을 하면은 내가 원하는 모든 형태를 만들 수 있는가? 그럼 저는 거기에 대답이 예라고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캐릭터 제작을 시도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그냥 다른 게 없어요. 그냥 등신을 잰다고 할 때 그냥 머리만큼 여기다 이렇게 대고 그냥 그 사이즈를 적절히 조절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만큼 늘리면서 등신을 이렇게 재요. 이게 제가 3D 내에서 구상하고 3D에서 만드는 방식인 거예요. 그래서 3D를 3D는 3D답게 공부해라. 라는 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사실 모델링의 거의 전부예요. 모델링의 거의 전부? 이거 말고 더 특별할 게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물론 더 있긴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 그냥 대충 넘어간 게 있었죠. 아까 뭐였어요? 아까 이제 숟가락을 만들 때 숟가락을 이렇게 하나 만들고 요 손잡이랑 머리를 연결할 때 이 연결하는 부분 있죠. 이 연결하는 과정을 제가 상당히 대충 했습니다. 알고 있거든요. 그 대충 한 영역 있죠.
그 부분이 어떤 개념으로 들어가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유튜브라든지 강의라든지 그런 걸 구매했을 때 보게 될 이런 모델링 툴킷 같은 데서 면과 면을 지우는 방법, 면과 면을 지우는 방법, 혹은 면과 면을 이렇게 합쳐가지고 여기서 컴바인 버튼 누른 다음에 면과 면을 요거 합쳐가지고 이렇게 브릿지한다 라던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거든요. 근데 이건 뭐예요? 내가 구상을 다 마치고 나서 그 다음에 그러니까 토폴로지를 하나로 연결하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프로세스를 나눠져 있다는 걸 인지를 하시는 거죠. 나눠져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껏 하셨던 멀티컷이나 뭐 익스트루드나 이런 것들은 사실상 저 토폴로지를 다듬기 위한 방법인 거지 구상하는 방법이 아니에요. 애초에 저건 면을 생성하고 제거하기 위한 다양한 도구에 불과했던 거지. 저걸로 형태를 잡으려고 하니까 애초에 방법이 잘못됐다는 거야. 그니까, 그니까 마우스를 만들 때도 이 큐브라는 형태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니까 하트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이 정해진 토폴로지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던 거죠. 왜냐? 익스트루드랑 멀티컷은 토폴로지를 수정하는 도구지 생성하는 도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나는 분명히 다 쓸 줄 아는데 모델링을 못했다라고 생각했던 이유는 여러분들은 그냥 이 토폴로지를 면을 생성하고 추가하고 제거하고 연결하는 법만 알았지 모델링이 뭔지에 대한 고민을 안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떤 형태를 구상하고 완성하는 방법. 거기에 구상과 완성은 완벽히 분리될 수 있다. 왜냐? 3D 자체가 애초에 레이어로 모든 작업 과정을 하나하나 다 기록하고 분리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이다. 여기까지 무엇을 어떻게 다르게 공부해야 하는가. 저걸 연결하고 토폴로지를 다듬는 방법은 인터넷에 예, 치면 다 나옵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인터페이스 공부예요. 여러분들이 인터페이스를 공부를 하는데 이 인터페이스 공부 왜 하는지 알고 하는 것과 모르고 그냥 맹목적으로 타임랩스를 따라가면서 영상 주인의 마우스 클릭과 단축키를 그대로 실행에 옮기는 건 여러분이 하는 작업이 아니죠. 보십니다. 물론 또 여기까지가 모델링의 전부라면 좋겠어요. 근데 마지막 하나가 더 남았습니다. 사실 3D 마야를 가르치는 모든 커리큘럼에서는 네, 이 구상과 제작, 영어로 치면은 블로킹이랑 위토폴로지거든요. 여기에서 벗어나는 게 없습니다. 물론 스컬팅 쪽으로 가면 벗어나긴 해요. 근데 일단 마야 기준으로 말씀드립니다. सब디비전 모델링 방식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근데 저는 여기에 어, 하나만 더 끼얹고 싶어요. 왜냐? 여러분들은 미대생이니까 관찰,
구상, 제작. 자, 지금까지 제가 얘기를 했던 것 중에 1번 지금껏 해온 3D 모델링의 문제점. 자, 첫 번째로 1부 때는 지금껏 공부해온 3D 모델링이 뭐가 문제가 있는지 말씀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 왜 3D 모델링을 제대로 공부해야 되는지 3D 모델링을 기반으로 한 세분화된 레이어 작업 방식이기 때문에 3D 모델링을 정말 기본기가 탄탄하게 다져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모델링을 잘하면 어떤 걸 어떻게 학습해야 되는가? 요거에 대해서 구상과 제작을 분리해서 제작은 인터페이스고 구상은 3D를 3D답게 바라보는 관점이다라는 걸 설명드렸습니다. 그럼 4번 본인의 관찰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지금 10시 57분이니까 5분 쉬고 아니죠. 8분 쉬고 11시 5분에 시작하겠습니다.
네, 11시 5분이 됐고요. 그러면은 이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지금껏 공부한 3D 모델링의 문제점에 서 말씀드렸어요. 왜 문제점인지 아직도 기억하시죠? 그 모델링의 문제점은 어, 예제만 따라하고 나는데 결국 남는 게 없는 게 문제였어요. 그러면 3D 모델링이 부족하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3D는 모델링이 아예 기본기이기 때문에 모델링을 못하는 채로 어떤 다른 분야에 쓴다는 것 자체가 실력에 있어서 엄청난 상한선을 딱 긋고 나가는 거다. 그럼 모델링을 잘하면 어떻게 학습해야 되는가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구상과 제작을 분리해서 제작은 인터페이스고 구상은 3D를 3D답게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서 이 블러킹과 리토폴로지의 워크플로우 방식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아마도 이제 모델링을 좀 잘못 오해하고 계신 분들은 막 큐브를 생성하는데 이 실린더가 이게 팔각형이고 육각형이고 십육각형이고 나 이런 거 너무 어렵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는 모델링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게 아닌가. 왜냐? 이 제작 관점에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잔기술이지 그게 모델링의 핵심이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그걸 할 줄 안다고 해서 모델링을 더 잘하게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면을 조금 더 빠르게 다듬는다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엇이 핵심인지 왜 이렇게 됐냐라고 한다면은 아마 그런 식으로 될 것 같아요. 3D 1세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인터페이스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는 그게 그렇게 중요했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모델링을 배울 때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이 실제로 사물을 인식하는 방식을 그대로 3D에 가져오는 거예요. 막 면 개수가 몇 개고 원기둥 할 때는 뭐 엣지 라인 8개로 제한해야 되고 쿼드 그러니까 항상 삼각형 빼고 사각형으로 해야 되고 이런 거는 여러분 모델링이 아닙니다, 이게. 모델링이 아니라 이건 그냥 리토폴로지 하면서 신경 쓰는 과정들이에요. 진짜 모델링은 사물을 여러분이 인식하는 대로 재조립하는 과정이 구상하는 과정이 진짜 3D 모델링이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고 했죠. 사물의 관찰. 자,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아주 좋았어요. 그래서 나 이제 어떤 사물이든지 내가 구상한 대로 이제 만들 수 있어. 나 이제 내가 구상한 대로 어떤 사물이든지 만들 수 있을 것 같아가 됐어요. 근데 나 이제 좋아. 구상도 할 줄 알고 제작도 할 줄 알아. 근데 왜 실력 차이가 나지? 싶을 때가 있어요. 이거는 딱 한 가지입니다. 내가 머릿속에 저 사물의 형태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오는 디테일 차이가 있어요. 내가 머릿속에 저 사물이 아니라 만들고자 하는 사물이라고 할게요. 만들고자 하는. 예. 이거 감 아님?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누군가. 이거야말로 짰다. 모델러가 되기 위해 필요한 재능. 왜냐면 똑같이 이 마우스를 만든다 하더라도 누구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만들잖아요. 와, 이 사람 디테일이 장난 아니네. 어떻게 사물을 이렇게 정확하게 파악하지? 가 궁금할 수도 있다고요. 이런 마우스를 만들려면 실제로 저도 안 보고 만들기 힘들 거예요. 그냥 무조건 레퍼런스를 찾을 거예요. 찾거나 실물을 보면서 만들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저 마우스의 실물을 관찰하겠죠. 근데 똑같이 관찰해도 결과가 다른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근데 사실 그건 똑같이 관찰한 것처럼 느껴졌지만 똑같이 관찰 안 했기 때문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음, 의자를 만든다고 쳐보자고요, 의자. 이거 제가 예시로 가져온 좋은 의자거든요. 그 의자를 만들자고 쳤을 때, 아, 나 이런 느낌의 의자를 모델링 하고 싶어. 라고 한 다음에 순식간에 의자 레퍼런스 창을 지우고, 그리고 그냥 내가 여기서 가상의 의자를 만들어 보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이 빈 화면에서 나 이제 의자 만들어 봐야지 고민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큐브를 이렇게 생성을 하겠죠. 의자 다리가 보통 어떻게 돼요? 의자 다리는 보통 4개죠. 그래서 저는 의자 다리 이렇게 만듭니다. 의자 다리를 이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의자 다리 하나, 둘, 그래서 의자 다리를 만들어요. 의자 다리가 만들어졌으니 이제 어, 앉을 곳을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의자 다리를 앉을 곳을 만들어 줍니다. 만들어 줬어요. 만들고 나니까 뭔가 너무 단순해 보여서 안 멋지네요. 그래서 어, 저는 여기다가 등받이를 하나 만들어 줄 거예요. 등받이, 등받이, 등받이 이렇게 만들고 뭔가 베벨 넣으면 이쁘겠죠? 베벨 이렇게 넣어봅니다. 베벨, 베벨 넣고 여기도 나는 일단 모델링 만들 때 베벨을 넣으면 이쁘다고 배웠어. 사무엔 다 베벨이 들어간대. 그래서 베벨을 막 이렇게 넣어요. 그래. 이제 이거랑 이거 연결해주면 되겠다 하면서 큐브를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짜자잔. 의자 완성. 자, 하면 여러분 이게 의자 완성일까요? 누군가는 의자를 만들려고 하면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묻는 거죠. 저한테는 이게 의자로 안 보이거든요. 왜 이게 저한테 의자로 안 보일까요? 그거는 지금부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이 의자에 앉을 그 모델을 한번 제가 고용을 할게요. 그래서 뭐야, 이 잭이라는 친구를 한번 불러오겠습니다. 잭, 너 일로 와. 이 잭이라는 친구가 왔어요. 예. 이 친구의 체중은 대략 한 62kg 정도 될 거라고 예상이 되네요. 그러면은 키는 한 178 정도 되겠죠. 그래서 키를 이 정도로 맞춰주고, 자, 이 친구를 여기다가 이제 앉혀볼 겁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 이 컨트롤 리그를 조금 수정해 줄게요. 컨트롤 리그. 짠 하면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앉기 위해서 손을 다소곳하게 공손하게 모읍니다. 손을 이렇게 다소곳하게 공손하게 모아요. 손을 모아요. 이 친구도 손을 이렇게 모아요. 손가락은 귀찮으니까 앉아볼게요. 그리고 이제 이 친구를 한번 앉게 해봅시다. 자자자자자. 아이고, 같이 이동해야겠네. 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 탕 앉아요. 자, 의자에 앉았죠. 앉으니까 이제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 이제 하중이 실리겠죠, 여기에. 이게 이렇게 땅 하고 앉아요. 하중이 실리면은 자, 요 구조를 한번 봅시다. 요 구조를 보면은 이거를 아마 도식화시켜서 보면은 여기에 대따 큰 돌덩이 하나가 한 이 정도 되는 돌덩이 하나가 이렇게 쾅 하고 앉는 느낌일 거예요. 이 정도 되네. 그럼 이 책상에 공이 이렇게 앉으면 어떻게 될까요? 방향이 이쪽으로 가겠죠. 여기서.
여기서 이렇게 앉겠죠. 그 앉는 순간 의자가 어떻게 됩니까? 이쪽으로 뒤로 밀려요. 뒤로 밀리고 요거랑 같이 버텍스가 이쪽으로 밀리겠죠. 그쵸? 그러면은 우직근 의자가 박살이 났어요. C 의자도 그래서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 친구는 지금 사실 의자에 앉아 있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사실 스쿼트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어마무시한 다리 근력과 종아리 힘으로 이 공중 지금 투명 의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이 친구가 여기에 체중을 조금만 실는 순간 의자가 이렇게 뒤로 밀리면서 한번 해줄게요. 의자가 이렇게 뒤로 밀리면서 얘가 이렇게 박살이 나게 뻔하거든요. 등받이도 같이 박살이 나겠죠, 이렇게. 그러면은 이 친구는 뒤로 넘어지면서 아주 큰 중상을 입게 될 겁니다. 아니, 난 분명 의자를 만들었는데 의자가 아주 맥없이 무너져 버렸어요. 왜 그럴까요? 애초에 이런 구조는 하중을 감당할 수가 없다. 왜냐면은 이 다리랑 따로따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 의자에 앉는 순간 이 하중의 밸런스가 조금이라도 이 중앙에 상했지 않고 밸런스가 깨져버려서 이쪽으로 뒤로 앞에서 뒤로 밀어버리는 형태가 돼버리면은 이거는 깨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 근데 그러면 실제 의자는 어떻게 생겼는데? 라는 궁금증이 생기죠. 그렇습니다. 그때서야 우리는 다시 레퍼런스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제가 이제 실제로 앉아있는 의자거든요. 제가 이 의자를 정말 푹신해서 좋아하는데 보시면은 앞다리가 있고요. 뒷다리가 있죠. 근데 이 앞다리랑 뒷다리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 연결되어 있을까요? 항상 뭔가가 존재하는 이유를 알고 싶으면 그걸 없애버리면 된다. 여기서 이거랑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여기 위에 이제 뚱뚱한 사람이 앉는다고 쳐보자고요. 그럼 요 각도는 이 각도랑 이 각도랑 서로 벌어지는 각도 이렇게 서져 있죠. 벌어지는 각도로 서져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 무거운 물체가 딱 앉아요. 그리고 등에 딱 기대요. 그러면 이거는 앞으로 넘어지고 여기는 이쪽으로 벌어지면서 의자가 우직근 박살 나겠죠. 반대로 요 가로막대 있잖아요. 이 가로막대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또 반대로 우직근 하고 망가지겠죠. 그러니까 이 막대기, 이 다리랑 이 다리 사이를 연결해주는 이 막대기는 장식인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 의자가 되려면 반드시 있어야 되는 지지대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그 의자는 아무리 봐도 의자처럼 안 보였던 거예요. 왜냐? 의자의 본질이 뭐예요? 사람이 앉아 있을 수 있는 어떤 사물이 의자죠. 근데 사람이 앉아 있을 수 있나요? 못 앉아 있죠. 이 등받이도 여기에 기댈 수가 있나요? 이 조그만한 이게 철골이라고 치다 하더라도 이 조그만한 철골이 등에 기대자마자 휘어질 게 뻔한데 이게 의자처럼 보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는 무의식 중에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 이제 뭐가 보여요? 그제서야 그러면 실제 내가 앉아 있는 의자는 등받이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봅니다. 뒷다리랑 일체형으로 연결되어 있죠. 이렇게 해서 하중을 지지하고 있구나. 이게 관찰입니다. 관찰은 사물의 본질을 느끼고 찾아내는 데에서 시작해요. 여러분들이 처음 이 의자를 보셨을 때 다리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이 팔걸이랑 등받이랑 뒤에 부분이 일체형으로 연결되어 있고 이런 부분을 시작부터 캐치하신 분이 있을까요? 그럼 저는 그분은 과감하게 아마도 산업 디자인이시거나 뭐 가구 디자인을 그 하시는 분이 아닐까. 저는 자신 있게 얘기해 봅니다.
경력자신 거죠. 예. 근데 무엇이든지 처음 관찰하는 사람들은 이런 디테일들을 놓칠 수밖에 없어요, 볼 때. 그러면은 이 디테일들은 언제 보이느냐? 의문을 가질 때 나옵니다. '이 사물은 무슨 용도지? 그러면은 실제 사용하면 이렇게 되나?' 이렇게 궁금해졌을 때 그제서야 '아 요거랑 연결되어 있고 이 뒤에 있는 하중은 하중을 견디기 위해서 이게 앞에 있는 다리처럼 뒷다리가 똑같이 일직선으로 수직으로 서 있는 게 아니라 앞쪽으로 넘어지게 기울어지게끔 돼서 아치형 구조로 버티고 있구나.'라는 게 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바로 예 사물의 본질을 느끼고 찾아내는 관찰입니다. 관찰은 감이 아닙니다. 관찰은 고민입니다. 많은 거장들이 사물을 보면서 이런 고민을 합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좋아하는 요시다 세이지라는 일러스트레이터가 쓴 책이거든요. 이 책 내용을 잠깐 보시면은 이 사람은 어떻게 사물을 바라보는지, 이 사물 사이에 배치될 때 정돈된 방 같은 경우에는 가구들이 일렬로 정돈되어 있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방에 있어서 돌아다니는 공간이 있고 방에 있어서 작업하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가구들을 일렬로 배치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가구들이 일정한 방향을 띠고 있다를 얘기하는 거고요. 이 문이 열리는 방향과 이 창이 있는 방향과 침대가 놓여야 되는 위치를 이 사람은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 오른쪽 위에 이미지를 보실까요? 어떤 도시랑 씬을 구성한다고 했을 때 마을 같은 경우에는 계획 도시가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구불구불화돼 있고 산이 많으니까 이 건물들의 방향들도 투시도법을 봤을 때 다 제각각이에요. 근데 도시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도시는 방향성이 있죠. 도로가 먼저 나고 그다음에 건축물이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웬만한 도시 건물들은 다 격자무늬로 방향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보시는 건물들이 왼쪽에 있는 시골 건물처럼 각자 제각기 다른 방향을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라 일자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걸 투시도법에 적용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게 이 이미지입니다. 뿐만 아니까요. 구름을 볼 때도 '아 구름 지금 바람이 이런 형태고 바람을 타서 이런 식으로 관찰하고 있구나.'를 지금 이 사람은 그림으로써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하나하나의 디테일과 관찰은 내가 그 실제 공간을 직접 용도에 맞게 상상함으로써 그 용도와 본질을 탐구하려는 태도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이런 계획 도시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보시면은 이거는 이제 제가 좋아하는 저희 홍익대학교 건축학과 교수님이시죠. 유현준 교수님의 셜록 현준이라는 유튜브 채널에서 캡처 온 이미지인데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강을 따라서 도시가 일렬로 정렬되어 있는 모습의 이미지를 보여주는 그런 겁니다. 이런 것들이 곳곳이 부대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알고 하느냐, 모르고 모델링 하느냐는 여러분들이 모델링의 함에 있어서 구상에 있어서 '이게 감각인가?'라고 고민했던 것들이 사실은 '아 이 사물의 본질을 탐구하면 느낄 수 있는 것이었구나.'라는 일종의 해결 방법이 떠오르게 됩니다. 관찰, 구상, 제작. 저는 3D 모델링을 잘하기 위해서 이 세 박자가 전부 다 맞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좋은 작품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많은 입문자분들이 인터페이스 다루는 법, 토폴로지 수정하는 법, 그러니까 즉 제작하는 방법만 알고 관찰하고 구상하는 방법에 대해서 논의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3D를 되게 다른 방향에서 여러 가지로 공부를 하셨을 거예요. 뭐 3D 디자인 수업을 듣든 뭐 인강을 듣든 학원을 다니든. 근데 그 누구도 관찰과 구상에 대해서 같이 의논하고 하지 않으니 이거를 공부하려는 사람들이 각자 다 따로 공부하게 돼요. 따로 공부하니까 제작하는 방법만 알고 관찰하고 구상하는 방법에 논의를 안 하니 갖춘 사람만 갖추고 못 갖추는 사람들은 영영 못 갖추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3D 잘하는 거 그거 감이 좋아야 돼. 감각이 좋으면 유리해. 그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 관찰과 구상 능력을 갖춘 사람이 제작하는 데 유리하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근데 저는 그렇습니다. 비전공자한테 얘기하는 거면 모르겠어요. 홍대 미대생들이 관찰과 구상하는 능력이 부족해서 3D 모델링을 못한다는 건 말이 절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모 3D 수업에서
교수님이 3D는 감이야라고 초장부터 못 받고 가셨다길래 제가 그 의견을 반박하고 싶어서 이번 세미나 연 것도 있습니다. 홍대 미대생들은 절대 관찰하고 구상하는 능력이 부족할 수가 없거든요. 방법을 모를 뿐 관찰, 구상, 제작 사이에 끊어진 연결고리만 이으면 실력이 일취월장함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선 이 끊어진 연결고리를 찾기 위해선 공부하는 목적이 달라져야 돼요. 공부하는 목적이 달라지면 공부하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공부하는 목적이 뭐냐고요? 우리는 예제를 따라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상상하고 우리가 원하는 형태를 파악하고 우리가 상상하고 있는 형태를 구체화시키는 게 목적이에요. 남이 만든 타임랩스를 보고서 아, 저 사람 저렇게 만드는 걸 내 작업에 적용시키겠다가 아니라 각자 자기가 표현하고 싶은 창작과 예술이 있고 그걸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는 저 사람이 작업하는 방식을 워크플로우를 참고하는 거지. 때문에 저 사람이 저 마우스 클릭을 왜 하는지 아는 게 중요한 거지. 그거를 보고서 클릭을 옮기고 그걸 예제를 만들어서 뭐 콜로소 따라보고 예제 만들고 인스타에 올리고 이런 모든 과정들은 여러분들의 실력 향상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런 힘든 공부를 마치고 나서야 비로소 이런 도전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쓰 3D에는 스타일이 없습니다. 3D는 작업 방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런 거에 얽매이실 필요가 없으세요. 중요한 거는 관찰, 구상, 제작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부족한 부분이 어딘지. 아, 나는 인터페이스는 정확하게 알아. 제작하는 방법은 충분히 알겠어. 근데 내가 생각해보니까 관찰하고 구상하는 능력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아. 관찰한 걸 구상으로 옮기는 과정을 내가 해보자. 라던가. 나는 관찰과 구상은 이미 그림을 시력이 탄탄하니까 잘해. 사실 나한테 부족한 건 제작인 것 같아. 그럼 나는 인터페이스 익혀서 이거를 내가 관찰, 구상하고 생각한 방식대로 제작으로 옮기는 방법을 연구해보자. 라고 접근을 하던가. 이렇게 모델링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 가지 구성 요소로 나눠져 있다는 걸 깨닫고 차근차근 해체해서 바라보시면 더 이상 여러분들을 어렵게 만들고 스트레스 받게 만들었던 그런 3D 독학이 이제는 아, 내가 이게 부족한 거구나. 이걸 메꾸면 되겠구나 하는 해결할 수 있는 문제로 와닿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비로소 해결했을 때 여러분들은 21세기에서 가장 최첨화된 모든 작업 방식, 모든 내 작업 활동이 기록되는, 저장되는 레이어 작업 방식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학점도 그렇고 뭐 여러분들이 클라이언트 만나서 피드백 반영하는 것도 그렇고 그 수정 기간이 엄청나게 짧을 거기 때문에 어떤 작업을 하셔도 훨씬 유리하실 거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3D, 3D에는 좋은 감각이 필요 없다. 예, 그런 세미나 내용이었고요. 어,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면서 끝으로 제가 이제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은 제가 이 세미나를 준비한 게 지금 준비한 게 아니라 되게 오래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어, 종원이라는 친구한테 이 개념을 계속 얘기를 하면서 3D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해서 길게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3D 과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 보시다시피 저한테 이제 후배들이 찾아와가지고 3D 모델링 하는 거 너무 어렵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같이 함께 고민을 했었고 그래서 저한테 가지고 왔던 3D 실력들이 이랬습니다. 어, 이게 이제 저한테 3D 잘하고 싶은데 내가 재능이 너무 부족한 것 같아 라고 하면서 모델링에서부터 막혀서 한탄하셨던 분들의 작업물이었어요. 근데 이분들과 이제 2달 동안에 커리큘럼 제가 이전에 제작했던 커리큘럼을 바탕으로 학습을 한 결과 딱 이렇게 결과물이 나오신 걸 볼 수 있어요. 이게 제가 도와준 게 하나도 없고 그냥 자기 혼자 힘으로 전부 다 작업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홍대 미대생분들은 특히나 이런 3D 구상하고 관찰하는 능력이 다 갖추고 계시기 때문에 저런 인터페이스에 대한 본질과 3D에 대한 본질만 꿰뚫으시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는데 한 달이어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많은 분들이 이제 뭐 에타라든지 인스타라든지 3D를 충분히 잘 다루고 특히나 뭐 조속과 뭐 이러신 분들은 완전 대박이거든요. 그런 분들은 3D에 대해서 못할 수가 없는데 아무도 대한민국에 있는 어떤 영상 강의에서도 이 3D 커리큘럼의 본질적인 문제를 꼬집지 않고 그저 강의를 팔기 위해서 인터페이스만 팔아 제끼고 컴퓨터 학원에 간다고 해서라도 뭐 그냥 뭐 애프터 이펙트를 같이 배우라느니 이런 말도 안 되는 커리큘럼 내세우는 걸 보면서 저는 지금 나와 있는 많은 강의들이 비전공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강의일 뿐이지 전공자들을 위한 강의는 없구나 하면서 그 부분에서 많이 속상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전공자들을 위한 강의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미나를 열기 이전에 저의 말을 믿어주는 후배들을 대상으로 비포 애프터 테스트를 진행을 했고요. 보시다시피 이 비포였던 친구가 이 애프터로 돌아왔고 이 비포였던 친구가 이 애프터로 돌아왔습니다. 저에게 수업을 듣고 나서 남긴 후기들이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렇게 3시간 분량짜리 세미나를 준비하면서 어, 세미나를 준비한 김에 제가 앞으로 준비하고 있는 수업도 홍보할 겸 잠깐 이런 내용들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 비포 애프터를 만든 친구의 인터뷰를 제가 혹시 해줄 수 있겠냐 부탁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11시 반이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은 이렇게 메모장을 정리하면서 전부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바쁘신 분들은 나가셔도 되는데 혹시나 아 내가 얘기한 것들을 쭉 따라간 사람이 어떻게 비포 애프터로 변화했는가가 궁금하신 분들은 어, 지금 말씀 주시는 이 의견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인터뷰를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 이제 하면 되나요? 화면 공유해봐봐. 네. 안녕하세요. 네, 보이시나요? 보이시나요? 보이- 보입니다.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각디자인 2학번 최종원 학생입니다. 저도 다른 사람들과 같이 3D 애니메이션을 만들겠다는 포부를 가지고 이제 3D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누구나 그랬듯 처음에 시작이 있었습니다. 저의 시작 같은 경우에는 소모임이었고 처음에 만들었던 이런 것들은 다 주사위 아니면 로션 같이 이렇게 간단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당시 3D가 처음이고 이제 이런 것들은 되게 쉬우니까 한 10분 만에 만들면서 이제 저는 이제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아, 이거면 이제 이 정도면 내가 원하는 거 만들 수 있는데 얼마 안 걸리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제 3D에 대한 자신감을 다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소모임에서 주는 강의를 하나하나 따라했습니다. 왜냐하면 3D도 저 그 당시에 아예 몰랐으니까 저도 재능의 영역에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강의를 봤습니다. 이게 제가 강의 보면서 만든 첫 번째 작품이고 만드는데 한 4시간, 3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때 강의가 합쳐도 1시간 분량이 안 되는데 만드는 데 4시간이나 걸렸다는 점입니다. 그때 저는 생각했습니다. 아, 내가 3D를 못하니까 3D에 좀 더 알아야겠구나. 그렇게 하면서 이제 3D 인터페이스에 좀 더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강사 하는 말 하나하나 다 따라줬고 그다음에 하나하나 행동들 다 따라하고 이러면서 이제 따라 만들었습니다. 3D를 잘하면 뭐든지 잘할 수 있을 거라는 이 사실을요. 그래서 이런 것까지 따라 만들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강의 분량도 1시간 반이 안 되는 분량이지만 제가 이걸 만드는 데는 5시간이 걸렸습니다. 저는 그러면 이때쯤이면 이제 거의 막바지 강의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제 이 정도 인터페이스를 배웠으면 난 3D 이제 어느 정도 알겠구나. 나 이제 원하는 걸 만들어 볼 수 있겠구나라는 자신감이 생겼고 그렇게 저는 이제 강의를 보지 않고 저만의 작업물을 한번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제 집 손으로 만든 작품이 이 군인입니다. 아까도 권일 선배님이 이제 앞서 보여주시긴 했지만 저 때 당시에는 제가 잘 만든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혼자 힘으로 스스로 만든 거니까요. 근데 아까 봤던 다른 예제들과 같이 많이 어설픕니다. 포즈도 어색하고 구도도 어색하고 라이팅도 어색하고 모든 게 어색합니다. 3D만 배우면 3D를 잘할 수 있으면 뭐든지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던 저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저는 3D를 3개월 동안 배웠지만 저는 아무것도 만들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이것도
이 옷들, 캐릭터들도 모두 강의를 보면서 만든 것이지 유튜브 예제들을 따라하면서 만든 것이지 제가 직접 만든 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제가 3D를 인터페이스로 완벽히 숙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겨우 이 정도밖에 못 만드는데 앞서 보여줬던 멋진 컨셉 아트들, 자동차, 헬리콥터, 제가 진짜로 만들고 싶었던 것들, 아트스테이션에 나왔던 이런 훌륭한 작품들, 이게 과연 제가 가능하긴 한 걸까요? 저는 분명 모든 걸 알았는데 저는 이런 것들을 만드는 건 꿈도 못 꿨습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3D가 재능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처음에. 그래서 이때 많이 좌절했었고, 그러다가 이제 여름방학 때 이제 저 박건일 선배를 만나서 이제 건일 선배가 앞서 말씀하셨던 내용들을 저는 이제 작년 여름방학 때 들었습니다. 그걸 듣고 이제 3D에 대한 시선을 좀 더 바꿨습니다. 그래서 인터페이스에서 좀 더 멀리 벗어나서 3D의 본질은 무엇인지 그거에 대해 집중적으로 그쪽에 좀 더 집중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예제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저는 로봇이나 기계 같은 하드 서브 굉장히 좋아했고 그래서 아까 예제에 대해 말씀하셨듯이 저는 예제 시작을 로봇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로봇을 시작으로 저는 어느 정도 3D에 대한 이제 어느 정도 뭐가 필요한지 왜 이걸 쓰는지에 대한 이런 아까 말씀하셨던 것들을 기본적으로 익히게 되었고 이제 이걸 바탕으로 제가 한번 저만의 작업을 스스로 만들어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여름방학이 지난 8에서 9월 사이에 저는 총을 하나 만들어냈습니다. 불과 저 군인을 만들지 3개월, 아니 2개월도 안 돼서 일어난 일입니다. 보시면 얼마 걸렸나 싶었는데 이거 만드는데 분량 합쳐서 한 순실 시간만 3일이 안 걸렸습니다. 비록 제가 사진을 보고 만들긴 했지만 이 총을 완성했다는 것 자체는 저희가 이제 보이는 대로 만들었으니 이제 상상한 대로 만들 수 있겠다라는 이런 자신감을 붙여준 거였습니다. 그래서 실제 총을 비슷하게 만들어 보고 이제 보이는 걸 만들어 봤으니 이제 내가 상상한 대로 만들 수 있겠구나라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는 3D를 그 인터페이스로 아닌 제 상상을 그대로 실현한다는 취지를 갖고 제가 알고 있던 제가 그때 당시 좋아하던 밀리터리 지식들을 한번 이 3D로 한번 표현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겨울방학 때쯤에 저는 로봇을 하나 만들어냈습니다. 저는 이때 컨셉 아트나 2D 도안 하나도 만들지 않고 그냥 아까 말씀하셨던 브로킹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완성을 했고 결국 리gin까지 합해서 작년 11월쯤에 완성했던 이 모습입니다. 이제 저는 상상했던 대로 만들 수 있게 되었다는 자신감이 얻었고 그래서 2학년 때 저는 제가 알고 있는 지식들을 가지고 한번 저만의 기획했던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 내고자 했습니다. 바로 메카 프로젝트를 말이죠. 그래서 저는 3D만 공부했던 게 아니었습니다. 3D로 표현하기 전에 군용 장비에는 무엇들이 있을까? 뭐 전차장 조준경도 있고 레이저 경보기도 있고 해치도 있고 연막탄 발사기도 있고 이런 기타 등등을 연구하면서 무엇이 있는지를 되게 많이 연구했고 무장 체제뿐만 아니라 방어 체제도 무엇이 있는지 기관포는 어떻게 생겼는지 어떻게 작동하는지 저는 모델링뿐만 아니라 무기 작동 원리에 대해서 기계공학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세세히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더 하다못해 이제 군사 전술과 장비까지요. 그리고 로봇을 만들다 보니까 저는 로봇 공학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찾아보았습니다. 이 메카등을 보통 이렇게 세 축의 다리를 쓰는데 이 다리가 어떻게 작동하고 어떻게 걷는지에 대해 관련 레퍼런스들 스타워즈 영화라든지 아니면 채피 영화를 보면서 이 다리에 대해서도 많이 연구했습니다. 그렇게 이게 첫 번째 도안입니다. 제가 2D로 만들었던.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저는 3D에 옮겼습니다. 하지만 이 중간에서 자기 생각은 바뀌기 나름이죠. 해서 생각이 나는 대로 저는 머리대로였다면 또 그림을 그리고 또 이미지 프레임을 불러오고 그런 식으로 되게 반복을 많이 했을 텐데요. 이번엔 그러지 않고 그냥 제가 생각나는 대로 이렇게 모델링 하나하나를 배치하고 수정해 가면서 제가 원하는 형상대로 만들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델링을 끝낸 다음에 텍스처링 끝내고 그다음 리깅까지 끝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제가 이걸 생각하는 데는 오래 걸렸지만 만드는 데는 별로 안 걸렸다는 점입니다. 만드는데 한 2주에서 한 달이면은 끝났습니다. 학기 중에 병행했던 거니까요. 그래서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런 형태의 메카 프로젝트가 나왔고, 이걸 바탕으로 애니메이션을 제작했을 때 제가 원하는 대로 움직임도 다 나왔습니다. 아까 말했던 대로 제가 그냥 인터페이스로서 3D가 아니고 제가 상상하는 대로 만들 수 있는 제 상상을 표현할 수 있는 3D로서의 기능을 제가 다시 한번 알게 됐고, 3D의 본질에 대해서 알게 되니까 훨씬 더 자유도나 그런 게 많이 높아졌습니다. 이제 제가 원하는 걸 마음대로 만들 수 있게 되었다는 소리죠. 그래서 앞으로는 저는 아마도 경시와 특공대 같은 이렇게 대테러 같은 전술 전략적인 면에서 이제 컨셉 모델링을 진행해서 저만의 이제 애니메이션을 만들거나, 아바타에 나온 이런 훌륭한 메카 컨셉들 같이 제가 하나의 세계관을 짜보고 그에 맞는 메카들을 개발하면서 약간 저만의 세계관을 구축하는 것이 포부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제가 3D의 본질에 대해 깨닫게 한 박건일 선배님이 없으셨다면 저는 아마도 아직까지도 인터페이스 배우느라 애를 먹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이 박건일 선배님께 되게 감사의 말씀 전하고 싶고, 앞으로 저는 이제 3D 모델로서 이제 저만의 세상을 펼쳐나가고자 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터뷰 정말 잘 준비해줘서 고맙다, 종원아. 아,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3D, 예, 제가 종원이를 보면서 정말 정말 좋아하는 건, 종원이가 이제 2학년 올라오는 친구거든요. 2학년 올라오는 친구인데 지금 3D 실력이 저렇게 어마무시하게 늘었습니다. 이게 저한테 되게 감격스러운 건 뭐냐면은, 결국에 화면 공유를 할게요. 잠시만요. 우리가 봤잖아요. 제가 많이 봤단 말이에요. 이 3D 입문하시는 분들이 결과물이 어떻게 나올지 많이 봤단 말이에요. 근데 분명 자기가 표현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 표현하고 싶은 만큼 결과물이 안 따라주니까 속상했던 적이 진짜 한둘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면은 3D는 분명히 이 아티스트의 창작의 표현을 넓혀주는 도구임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창작 의욕을 꺾게 만들고, 아, 나는 재능이 없어. 아, 3D 근데 할 줄 알아야 된다. 나 도태되나? 이런 식으로 생각이 이어지는 게 제가 너무 속상했던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심지어 교수님이 3D는 감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아, 감각이 있어야 3D가 잘 되는 거였구나 라고 착각을 불러일으키니까 홍대 미대생들은 절대 그 감각에 부족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렇게 홍대 미대생들이 좌절하는 거 보면서 도대체 우리들이 못하면 누가 할 수 있는데 라는 생각을 제가 너무 불러일으키고 싶었고, 그래서 이렇게 세미나를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원이 사례를 통해서, 아, 여러분들도 3D 모델링 이거 배우는 거 사실 그렇게 어렵지가 않고, 여기 모델링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이 관찰과 구상이거든요. 종원이 말 들어보면 학기 중에 다른 3전공 병행하는데도 2주면 저 모델링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관찰 구상이 열흘이 걸리면 제작은 하루면 끝납니다. 원래 3D 모델링은 모든 게 레이어로 다 나눠져 있기 때문에 제작 기간이 오래 걸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껴있는 여러 가지 오해들, 익스트루드로 모델링하는 방식들,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이미 갖고 있는 예술 세계를 끌어오는데 장애물이 되다 보니까 실력을 100% 반절도 아니에요. 10%도 못 끌어올리고 있는 거죠. 근데 그거를 끌어올리기만 하면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할 수 있는 표현의 영역이 무궁무진하게 넓어진다. 그리고 저는 그런 면에 있어서 전공자들을 위한 커리큘럼을 구성하는데 힘을 쓰고 있고, 어, 그래서 지금 종원이뿐만이 아니라 다른 시집과 학생분이나 회화과 학생분들 어, 코칭하면서 멘토링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기를 한번 운영을 했고요. 예, 이번에는 방학 때마다 제가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세미나를 열어서 제 이 멘토링을 홍보를 하고, 그리고 그렇게 3D를 가르칩니다. 제가 뭐 엄청, 저도 이제 가르칠 수 있는 인원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소규모를 이렇게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 3D에 관심 있는 분들 중에서 어, 아, 나 진짜 3D 정말로 이번 방학 때 실력 확실하게 가져가서 나 다음 학기 때 3D를 무조건 작업물에 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멘토링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하면은 그런 반응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음, 막상 들었는데 내가 이미 다 알고 있던 거면 어떻게 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저희에게 홍익대학교 아시잖아요. 다 같이 앉아 있지만 실력이 천차만별이에요. 그죠? 그래서 3D 실력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내용이나 진행 방식이 제가 가르치는 방식하고 이미 다 알고 있는 부분일 수가 있어요. 저는 어떤 이 다른 여타 3D 강의, 뭐 콜로소나 아니면 뭐 학원이나 이런 데서 가르치지 않는 뭔가 진짜 알짜배기 통찰력들을 모아서 가르치거든요. 근데 반대로 그게 필요 없고 인터페이스만 알아도 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어 제가 홍익대학교 학우분들한테 돈만 받고 그런 실력 향상이 없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어 1주차, 2주차, 3주차까지 수강하고 나서 아, 내가 여기서 어, 더 새롭게 배운 내용이 없다라고 하면은 그냥 깔끔하게 다 환불해 드리는 걸로. 대신에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지 못한 제가 3시간 준비하는데도 이거 넣는데 참 알차게 넣느라 고생을 했거든요. 근데 시간이 부족해서 얘기하지 못한 개념이 정말로 많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 3D 모델링에 있어서 전반적인 흐름이 이런 거구나를 말씀드린 거고 디테일적인 요소로 들어가면은 종원이가 저 작업을 부담 없이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모델링, 블로킹하고 리토폴로지하고 이 과정들이 전부 하루 만에 다 끝났기 때문이거든요. 그 하루 만에 다 끝나려면 갖춰야 되는 인터페이스의 본질에 대한 이해랑 그리고 파이프라인에 대한 정확한 이해랑 그리고 블로킹에 대한 이해 중에서 토폴로지랑 엣지 플로우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을 갖춰줘야 되는 게 정확하게 많습니다. 그리고 렌더링과 라이팅 개념까지 갖춰야 이런 룩뎁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지 못한 내용을 제가 이 멘토링 수업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가 비대면으로 수업을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7월 1일부터 8월 31일 그러니까 개강하기 전까지 8주 동안 여러분들이 독학하실 수 있도록. 그러니까 저는 학원 수업이 정말 안 좋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이 앞서 말한 내용들 있잖아요. 이 내용들이 이해를 하지 않고 넘어가면은 절대 습득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학원은 학생 수가 한 반에 40명 막 이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해를 못하고 그냥 넘어가 버려요. 블로킹이라든지 리토폴로지한테 이런 개념을 확실히 잡고 넘어가야 되는데 이해 못하고 그냥 넘어가 버리면은 아니 나는 지금 인터페이스도 허둥지둥 되는데 그냥 슉 넘어가 버리니까 나머지 시간에 붕 떠버리고 그냥 혼자 독학하는 것만도 못한 수업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3D를 입문하는 사람이 3D가 미워지거든요. 그래서 소규모로 그룹과 형식으로 해가지고 공통 수업 따로 그리고 개별 피드백 시간 따로 그리고 각자 공부할 수 있는 공부 자료 나눠주면서 이렇게 멘토링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가 이제 카카오톡으로 이 세미나 끝나고 연락을 주시면은 그걸 통해서 제가 상세한 내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탁 하나 드릴게요. 제가 이 세미나 준비하려고 제가 공부했던 내역들, 제가 공부했던 그런 내용들, 그리고 제가 어떻게 작업했는지 이런 것들 준비한 데만 그래도 3일은 넘게 걸렸거든요. 그래서 이 세미나를 혹시나 이제 나 모델링 배우려고 했는데 이번 세미나 진짜 도움이 좀 된 것 같다 싶으신 분들은 제 세미나를 좀 후기를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스타 태그 하셔가지고 세미나 잘 들었습니다 남겨주시면 제가 다음 세미나 준비할 때도 도움이 정말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인증 나눠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왜냐하면 이제 멘토링 수업이 아니다 하더라도 제가 멘토링을 유료로 받고 있잖아요. 부담스러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저처럼 독학을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제가 3년 동안 어떤 걸 보고 어떤 걸 공부했는지 제가 공부했던 그 강의 목록들이 있습니다. 그 자료집을 드릴 테니까 대신에 인스타 태그 한 번만 해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들한테 제가 어떤 걸 보면서 공부했고 이런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설명 또 PDF로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박건일의 3D 세미나고요. 금요일 저녁 9시부터 12시 사실 오시는 거 되게 쉽지 않은 거 알고 있는데 여기 33분이나 와주셔서 듣고 가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3D에 좋은 감각은 필요 없다. 여러분들의 3D가 여러분들의 표현 영역을 확실하게 넓혀주길 바라며 세미나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토리를 이 화면에 캡처해 주셔서 스토리로 태그해서 홍보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세미나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